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죠? 폐차? 아이 이런 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똘똘한 상태입니다. 상품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구독자 몇 명입니까? 3,000명 좀 넘었습니다. 당장 여기 내려요. 당장 내려. 아니 3,000명 채널 나 진짜 듣보잡 채널. 네, 이런 거 돈도 안 될 것 같은 채널. 기존에 중고차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급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등치고 문신쟁이들이 협박해서 강매시키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곳이 바로 저 중고차 시장이 아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큰 자정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곳에 대부분 노숙자 느낌 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노숙자 아니에요. 대부분 저 바이오들입니다. 막상 현지에 가게 되면 대보지. 저는 이렇게 텐션 있으신 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 어떤 일을 하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회전 좀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입니다. 저는 국내에 다양한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국내에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 같은 차량, 즉 썩다리 차량들을 해외로 수출 보내는 전문적인 꾼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한 지 이제 한 17년? 16년 정도 됐고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아니 10몇 년을 한 우물을 봤으면 그 장인인 거야. 농담입니다. 그럼 사람 보는 눈도 꽤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로 네. 전화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 수화기 너머에 들리는 상대방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팔겠다, 혹은 이 사람은 그냥 가격만 떠보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저랑 전화 통화했을 때 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솔직하게요? 네. 저 듣보잡 채널. 네, 이런 거 돈도 안 될 것 같은 채널. 이거 솔직히 얘기하라면서요. 예, 맞아요.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촬영을 요청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때 너무 바빴어요. 예. 사실 귀찮다기보다는 그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이제 예. 저희 입지가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좀 한번 다시 건져서 부활시킬까. 구독자 몇 명입니까? 3,000명 좀 넘었습니다. 당장 여기 내려요. 당장 내려. 아니 3,000명 채널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3,000명? 출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딘데요? 인천 수출의 메카 송도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인천 수출은 송도 쪽에서 이루어지고요. 운송의 용이함 때문에 대부분 바이어들이 송도 쪽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천항으로 선적을 하곤 한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몇 대 정도 수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게는 한 달에 한 150대, 적게는 한 달에 5, 60대 정도. 그래요? 수기 비수기에 맞춰서. 지금은 성수기에 비수기에 지금은 이제 비수기에 돌입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3,000달이 채널에 출연을 했지. 비수기가 접어든 이유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곰들이나 뱀이 겨울잠을 자듯이 개인분들도 차량을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 때는 이제 날씨도 춥고, 네. 또 연식이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차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요. 그럼 가장 바쁠 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장 바쁠 때는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간 시기.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초에 이제 신차가 신형차가 나오고 사람들이 구매욕에 의해서 차를 바꾸면 그때서부터 이제 차가 많이 좀 쏟아지긴 하죠. 만약 계절별로 표현한다면? 계절별로 표현한다면 주로 여름 겨울 빼고는 나머지는 잘 된다. 그래요? 완전 겨울 완전 여름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항상 이 또 패러다임이 계속 회전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비수기 때도 잘 사기도 하고. 그래요? 패턴이 여러 가지 다양하죠. 매출을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뭘 조심스럽게 여쭤봐. 그냥 물어보면 되지. 연 매출은 20억에서 25억 정도 되고요. 정말로요? 왜냐면 이 차라는 거 자체가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5, 60은 다 넘어요, 차들마다. 왜냐면 폐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을 주워서 모아다가 판매하다 보니까 월 매출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선? 그래요? 그 순수 마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억대 연봉자 하시네요. 그런가요? 중고차가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꽤 넓어지고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10만 킬로 이하 차량들, 사실 중고차 업체들에겐 굉장히 꿀같은 매물이에요. 사실 알짜 돈이 되는 매물인데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 독과점해서 다 이 사업성을 갖는다는 건 일단은 이제 폭망한 게 중고차 딜러들이 폭망했다. 근데 그 기존에 그 중고차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급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등치고 문신쟁이들이 협박해서 강매시키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곳이 바로 저 중고차 시장이 아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큰 자정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인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실 본인의 목적은 돈이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겠어요? 당연히 돈이죠.
근데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기존의 패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왜 대기업들이 진작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나요? 간을 본 거지. 간을 본 거지. 기존의 이제 패턴보단 좀 더 정직한 패턴으로, 좀 더 정화된 패턴으로 계속 중고차 사업을 영위를 하겠죠. 길게 보면 좋은 효과네요, 그것도. 아니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자영업자 죽이기가 맞죠. 왜냐면 현기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인데 그런 업체들이 한국의 중고차 시장을 노린다는 것은 이쪽이 예. 돈이 된다는 걸 혹은 돈 냄새를 예. 맡은 거죠. 예, 영상을 봤는데 네. 거의 사망 직전의 차들을 다 수거해서 그걸 수출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솔직히. 그 과정은 저도 예. 모릅니다. 왜냐면 저 수리를 안 해요. 그래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패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사고차를 수리해서 말끔하게 네. 수리해서 상품화 시켜서 수출 보내는 업체가 있는 반면 아, 저같이 있는 상태 그대로, 왜냐, 그거 수리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또 갈아 넣어야 되고 또 돈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있는 그대로 바이어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걸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걸 사지. 아, 그걸 가서 그럼 고친다는 얘기죠, 자꾸 가가지고? 그렇죠. 현지에 가서, 왜냐면 현지에 가서 고치게 되면 약간의 이점이 무엇이냐면 부품 수급은 약간 원활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수리를 도모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중고차 시장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중고차 수출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네. 이런 업체에 제가 취직을 예전에 했었어요. 중고차 선적, 중고차 무역 이런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 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이렇게 사서 해외로 수출 보내는 일이 있구나. 야, 근데 그 사장님이 돈을 잘 버는 거야. 차 하나 사가지고 막 150, 200씩 버는 거야. 거기에 이제 내가 호딱 반했죠. 야, 나도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했다가 바로 망했지. 망했었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그 예전에 예. 탁구 선수였습니다. 이분께서 아랍어를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외국인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중동에 가가지고 탁구 선생님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겠네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이 창업에 대한 비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이거 창업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정말로요? 한 8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네, 그렇죠. 80만 원 정도. 왜냐면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차량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량을 가져오면 제가 그 차량을 바이오한테 팔고 거기에 좀 약간 이윤이 남는 걸 통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쌓아가는 거죠. 아, 스노우볼 효과로? 그렇죠.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시네. 경제 용어니까요. 스노우볼 그럼 지금은 효과.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도 높아졌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고차 수출업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유튜브에서 예. 이걸 막 떠들어 놓다 보니까 예.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중고차 수출을 다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경쟁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기회를 얻기는 힘들다.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큰 돈 벌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이제 저는 약간 잔잔바리 수준이고요. 좀 더 크고 예. 원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단지 유튜브 선상에서 부각이 됐을 뿐이지 물밑에서 우리가 저 얘기하는 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다 송도에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 송도에 상주하고 있죠. 그럼 사장님 같은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만 개? 몇십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저도 데이터 모르겠는데 송도에만요? 그럼요. 여러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한 사무실 네. 한 사무실을 이루고 네. 그 한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땅을 네. 같이 공유합니다. 한 야드에다 모아놓고 그 야드에 대한 비용을 네. 그 업체들끼리 각각 십시일반 해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니까 이 중동 쪽 그 외국인들도 많던데 그분들도 고용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다 바이어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국내 중고차를 사서 해외로 수출 보낼 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큰 예. 브릿지 역할을 해죠.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 낙가마라고 하는데 낙가마는 이제 중간 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한국에 있는 차들을 네. 이 친구들이 먼저 선점해서 거기에 약간의 이윤을 붙이고 현지에서 파는 낙가마, 우리가 속칭 중간 상인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오리지널 바이어. 현지에서 직접 와가지고 한국의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직접 선적해서 자기네 회사로 가져가는 또 친구들도 있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Good morning. 굿모닝. Mercedes White Color E300 on my 6 million 6. 6 million 6. 예. Sonata transform 그 3 million 8. 3 million 8. 예. Okay, check. 오케이. 근데 네. 이게 무슨 언어예요? 이 영어잖아요, 이게. 이게 영어였어, 금방? 그럼요. 아니, 이분이 네. 얘기한 거는 영어 아니었는데? 영어입니다.
이게 또 이게 저 왜냐면 예. 이게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영어 같지 않아도 이게 영어로 잘 들려요. 6밀리언은 알겠는데 예. 이 사람이 발음한 건 약간 중동 쪽 언어 아니었나요? 아니야.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지금 벤츠 얘기인 거예요, 벤츠. 아. 이 친구들의 언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무슨 얘기야? 이 친구들은 정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창한 영어도 구사하지 않고요. 서로가 알아들을 정도로의 그냥 언어를 쓴다? 그렇죠. 몇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네.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알아듣습니다. 중고차 수출이라는 것이 네. 예전에는 약간 음지 사업이었습니다. 약간 아는 사람들은 몰래 해먹고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들이 난무하던 거의 무림 같은 세계였어요. 고수들은 살아남는. 네. 근데 이 유튜브를 제가 막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네. 타 업체들에 대한 외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가 뭔데? 이렇게 설레발이 쳐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는가. 제가 한동안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다가 한 1년 정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수출업체에서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문자랑 욕 많이 먹었죠.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해집고 시키기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미꾸라지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웅덩이에서 네.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왜 미꾸라지 아버지가 꼬불꼬불 거리면서 예. 자꾸 이쪽에 일을 알리고 바깥에다가 퍼다 날르고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용기가 있으시네요. 아니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 또한 예. 제 영업의 일환이거든요. 효과가 분명히 있나요? 있습니다. 제 매출의 한 30% 정도? 정말로요? 예, 30% 정도는 내 차가 폐차하기 아까운데 예. 한번 검색 좀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루에 네. 이렇게 전화가 몇 통씩 오십니까? 수기 때는 한 150, 200통 정도. 근데 비수기 때는 한 통, 두 통.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조만간에 또 네.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비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삼촌딸이 나오는 거잖아. 예. 아, 이 3천짜리가 뭡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다 진솔하게 또 이렇게 촬영을 해야 사람들이 또 마음에 와닿고, 예. 저는 또 가식 없는 채널, 가식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위민할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 우리 뭐 가식적인 얘기 할까? 아유, 서로 아니. 불편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나 사기 많이 당했지. 사기를 어떻게 당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네. 사기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난무합니다. 네. 예, 왜냐면 우리는 돈을 주고 이 차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잘 낚여요. 어떤 거에 낚이냐? 주로 예전에 많이 낚인 게 예. 어떤 사기꾼들이 인터넷에다가 모 사이트에다가 예. 매물을 좀 싸게 올려놔요. 네. 그러면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인터넷 검색하다 혹한다고. 네. 야, 이거 봐라. 내가 이걸 사면 한 200만 원 낚이는데, 내가 이걸 사면 50만 원 낚이는데, 예. 혹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낚싯대를 던졌는데 수출업체에서 서로 발각해가지고 미끼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계약금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업체, 저 업체 다 물건은 원래 없는데? 물건은 있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물건이 아니야. 가짜 허위 매물이지. 예를 들어 시세가 500만 원인데 그 매물은 살짝 400, 예. 350에 올려놓는다고. 수출이 사게 되면 마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요동씩 이거 사야 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그렇다 보니까 그쪽 조종이 따르는 거야. 그 계약금 50만 원 이쪽 통장에다 송금하시고 차 보러 오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출회사에서 계약금을 바로 싸버린다 이거죠. 그 사장님 얼마 정도 손해 보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수출로서 사기로 날린 돈 하면은 그냥 네. 한 억대는 아니더라도 몇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이 시간대 출근하셔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예. 9시 반이나 10시 사이 출근을 해가지고 네. 한 6시 반 정도 퇴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무실이 네. 창고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연매출 25억을 달성하는 수출의 역군으로 돌변합니다. 직원들은 안 계세요? 아니 직원이 어디 있어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혼자 하죠. 혼자 수출의 매입서부터 네. 판매, 통관 서류까지 모든 1인 기업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최대 이윤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중고차 수출 박준기의 전략입니다. 근데 직원을 그래도 좀 고용을 하면 네.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예전에 잠깐 했었죠. 그런 허튼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 예, 허튼 생각이에요? 네, 아주 허튼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직원을 고용했는데 네. 이 검은머리 친구들은 네. 한 2달을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세계 순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아니면 심지어 보름 만에 도망친 아저씨도 있어. 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저도 몇몇 분들과 조우에서 일을 하곤 했었는데 일이 능숙해지다 보면 뭐가 보이죠? 뭐 안 보이던 게 보이겠죠? 그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안 보이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돈이거든. 예.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구나. 내가 굳이 이 사람 밑에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런 부품을 가지고 다 그냥 가버리죠. 제일 빠른 사람이 거의 한 보름 만에 주행량 쳤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 열쇠 왜 바닥에 놓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공간이 다 차져 있기 때문에 열쇠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빨리 찾으려고. 그 자기가 궁금하네. 이곳에 대부분 노숙자 느낌 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노숙자 아니에요. 대부분 저 바이어들입니다. 그래요? 예. 막상 현지에 가게 되면 대보지. 여기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프렌드 why? 요런 간단한 영어. why? why? This car? 오케이 체킹. 자 이렇게 간단한 영어를 구사를 해야지 먹고 살지. 오케이. 오케이. 약간 행색이죠. 약간 외국인 노동자 같잖아. 네. 대부고예요. 정말로요? 돈을 갈고리로 쓰고 담아 저 친구들. 이 사업으로요? 그럼요. 진짜요, 진짜. 보통 어느 나라 사람 출신이 제일 많아요? 이곳에선 주로 중동, 아프리카, 예. 뭐 몽골, 예. 그다음에 러시아계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중앙아시아 쪽도 많이 있고 해외 다양한 바이어들이 많이 상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 한국 차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외로 수출 보내서 이 업체들이 먹고 사는데 자꾸 이런 거에 대해 내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은밀하게 이렇게 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입지는 작아지고. 그럼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예.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벌죠. 많이 벌어요? 그럼요. 여기 외국인들 수천만 원 버는 친구들은 굉장히 허다하고요. 적게 버는 친구도 일반 연봉이 1억 차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못해도 네. 그냥 짧게 해도 통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돈 벌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한국에 와서 이 차를 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차를 살기 위한 간단한 영어만 해도 우린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 서로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How much? You buy? No buy? Go. 뭐 요 정도? 4개 단어만 구사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업체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우털이 바뀌었어. 왜냐면 우리가 중고차 수출 혹은 무역업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네.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할 정도로 박학 다 시켜야 우리가 수출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실상은 아니다. yes, no, no say 요 정도만 해도 how much 요 정도 4개만 구사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이곳 중고차 수출 바닥이다. 저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한국의 중고차를 저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네. 해외로 수출 보내고요. 혹은 그 차 그대로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차, 네. 이 차는 멀쩡하죠 지금? 네. 굉장히 멀쩡한데 이 차량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 차량이 이제 겉면 멀쩡하다. 전면만 멀쩡하고 이제 후면은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죠? 폐차? 이런 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똘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험난한 뒷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장인의 손을 거치게 되면 새 차량으로 부활하는 상품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렇죠. 주로 수출업체에서는 이런 차들을 또 선호하는 전문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하시다가 네. 막 쌈난 적 없어요? 멱살 잡히고 막 이런. 많죠. 바이어들이랑 주로 돈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죠. 이거 외국인이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차를 5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계약금을 20만 원 줬어요. 네. 그럼 480이 남죠. 네. 그럼 480은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저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잠수를 타거나 혹은 한참 후에 나타나거나 50만 원, 뭐 10만 원 찔끔찔끔 보내주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인내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바이어들과 격투도 저는 그래요? 바이어들이랑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 수출하면서 한 2-3번 싸운 것 같아요 바이어들이랑. 그러니까 몸싸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물론 모든 걸 제가 다 지긴 했지만 전패하긴 했지만 싸우긴 싸워야지.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았죠. 성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요? 예. 예, 주로 다 온순합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쪽 친구들은 되게 온순하고요. 리비아 친구들은 굉장히 드세요. 그래요? 그럼요. 이거 저 테이프 에디션이에요. 안전성 때문에 일단 붙여놨고요. 요런 차량들 같은 경우도 국내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요. 혹은 폐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요런 차량들을 저 같은 수출 업체들이 매입을 한 후에 해외로 수출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가격은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얘기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비밀인데 저는 이 차량을 200만 원 선에 샀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아요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내가 지금? 아, 그래요? 기업 비밀인데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예. 오셨으니까. 자, 요거를 제가 판매한 금액은 대략 한 200 중반. 큰 돈은 안 돼요. 아. 왜냐면 또 운송비도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200선에 매입해서 200 중반에 팔았다. 아.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매입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운행이 되어지어야지만 저는 매입을 이상합니다. 앞뒤가 다 찌그러지고 네. 차가 막 대굴대굴 굴렀어도 현재 운행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차량을 매입해서 이윤을 창출해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수출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중고차 수출업에 적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적어도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건전하고 말끔한 정직한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밝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3,000달이 했는데 구독자 3,000명이면 굉장히 위대한 구독자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얼른 가요 빨리 가. 네, 그래요 파이팅해요. 나중에 저 구독자 10만대 한번 봅시다.